이웃 주민들이 같은 동네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적장애인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속 기준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원주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도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반경 10km 가금류 이동이 통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영월에서 마을 주민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마을 주민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에서 70대 사이 남성으로 이 중 3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타 지역 임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댁으로는 돌아오셨나요? 피해자분이? 피해 여성 친구는 안 왔고요. 사건이 발생한 마을은 10여 가구의 농촌 마을로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아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때 들어와도 대답도 안 해주고 또 알 수도 없고 노인들만 있는 데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영월의 또 다른 농촌 마을에서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동네 주민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5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고 장기간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면식범에 의해 발생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집단 심리와 시골 지역일수록 공동체 안에 암묵적인 서열 문화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범죄 의도를 숨기고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해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고 실제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시내 도로를 가득 메운 불법 주정차는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신규 택지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 버스가 정차해야 할 정류장에 불법 주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정차할 곳을 찾지 못한 시내버스는 1차선 도로 한가운데 승객을 내려줍니다. 어린이들 보호한다고 지금 펜스를 쳐갖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내려서 이 펜스를 비켜서 가는 지금. 낮 시간 시내 번화가의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이미 장사진입니다. 모퉁이까지 가득 들어차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학교 시간에 맞은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이렇게 주정차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잡기 위해 원주시가 CCTV 설치를 확대하면서 작년에만 9만여 건이 적발됐지만 개선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4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도로 같은 소방시설에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기존 4만 원의 2배인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행 10분의 단속 유예 시간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한해 1분으로 변경하여 4월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듣는 것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현재 도내 5개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서로 다른 반의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지구 과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울 과목을 직접 선택한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도 지구과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흥미나 적성에 따라 수업을 고르다 보니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제가 희망하는 과가 일단 과학 교사 쪽에서도 약간 지구과학 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과학을 듣는다면 확실히 제 진로를 확정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들이 대학처럼 일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로 도내에서는 황지구 외에 정선 정보공고, 삼척 도계 전산 정보고, 영월 마차구와 주천고 등 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율성이라든가 책무성이라든가 그것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성적 평가 방식이 필요하고 교실과 기자재, 강사진 확충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인근 2-3개 학교를 묶어서 공동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옆에 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는 2025년이면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가 성결 과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금바리 등 고급 어종을 적은 비용으로 빨리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육상 양식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해수 순환 여과 시스템인데요. 올해 보급형 모델이 나올 계획입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수조에 얼음 팔뚝만한 다금바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수조에는 돌돔이, 바로 옆 수조에는 감성돔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모두 높은 수온에서 잘 자라는 물고기들입니다. 10도 미만의 바닷물을 그대로 끌어오는 기존 방식 대신 온도를 25도 안팎까지 올린 뒤 여과에서 계속 사용하는 해수순환 여과 시스템으로 키워낸 어종들입니다. 해수순환 여과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기존에는 동해안에서 양식이 어려웠던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 어종의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순환 여과 방식은 강원도립대학교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등의 지원을 받아 모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시설 비용은 20% 정도, 생산 원가는 40%가량 적게 됩니다. 대신 성장 속도는 최대 2배나 빨라졌습니다. 국내 순수 우리 기술로 해수 순환 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고요. 이 기술은 짧은 기간에 빨리 생물을 많은 양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즉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는 5월까지 연구를 마치면 양식 어업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입이 되었던 그 장비들은 사실 기술 이전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장비들이 국산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쉽게 기술 이전과 또 운전 기술을 전해줌으로써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새로운 양식 시스템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시 가현동 일대에서 채집된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8일 가현동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사육 농가 410곳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